11시 김광일 쇼 다음 톱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회 출범. 새시대 준비위원회 국민의힘 그 일종의 윤석열 후보의 직속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 밑에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별도에 있는 조직입니다. 여당은 이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뭐 성형을 했다느니 줄리였다느니 뭐 이렇게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정의당마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정의당이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한테 그랬더군요. 부끄러운 줄 알라고. 어제 이른바 이제 외연 확장 기구라 이러면서 새시대 준비위원회 이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도 실사고시 실용주의 정당으로 확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뭐 실사고시 확 바뀌어야 된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제 새시대 준비위원회 왼쪽이 김한길 위원장, 오른쪽이 윤석열 후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기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말은 저 뭐 실용주의 그 말도 중요한 말입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계 개편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도 변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김한길에게 주어진 미션 새시대 준비위원회 여기가 뭐 내실 밑에 실이 네 개 있다면서요. 아니 더 많은가 제가 잘못 알았는가 6개인가 7개인가 제가 그거는 다시 똑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가 하도 많으니까 아무튼 이 새시대 준비위원회 그 김한길 위원장의 미션은 뭐 외연을 확장하고 또는 뭐 중도 실용주의 실사고시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거보다는 정계 개편. 그러니까 3월 9일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정계 개편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169석과 협치를 시스템을 갖고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될 텐데 그거를 하려면 김한길 위원장이 지금부터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죠. 민주당 출신 중진 정치인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영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됐을 때 인수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꾸며야 된다든지 인수위원회에 민주당 출신 인사들 현역 의원 또는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을 어떤 자리에 어떤 식으로 영입을 하고 안배를 해야 협치가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이른바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말한 바가 있는데 통합정부 가령 국무위원회 장관 자리가 뭐 15개다 16개다 정부 조직을 개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 민주당한테도 장관 자리를 한 3자리 5자리 이렇게 주자 이제 그런 겁니다. 가령 부총리를 3자리쯤 만들어서 뭐 사회부총리, 경제부총리, 뭐 국민통합부총리 뭐 이름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도 좋습니다만 그 중에 가령 국민통합부총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민주당 현역 의원한테 뭐 준다든지요. 뭐 총리 자리인들 못 주겠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가령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날짜로 여소야대
우리 이 국회의 구조가 그대로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할 텐데, 그때 야당이 되는 민주당이 건건이 발목을 잡으면 법안 통과가 매우 불가능해질 것이므로,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통령이 된 이후, 당선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미리 예견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위원장이 바로 김한길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윤석열 후보가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이준석 대표도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협치와 정계 개편, 이 문제에 김한길 위원장이 할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리고 지도층에서는 김한길의 그 역할과 미션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여의도에요, 대합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 여의도 우체국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대합빌딩에 이제 이 새시대 준비위원회 현판식을 가졌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담기가 아직 쉽지 않은 중도와 합리적 진보를 이제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다 포함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계 개편의 그 가능성을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처음으로 이제 공론화하고 있는 셈인데요.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을 가령 분할을 한다든지, 예, 또는 정의당과 뭐 연대를 한다든지, 거기까지는 생각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정당이 원내 다수당이 될 수 있도록, 다수 세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일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정계 개편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정계 개편이라는 말이 사실은 정치판을 크게 이제 흔들어 놓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은 일이고 반발도 많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정계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계 개편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렇습니다. 바로 공천. 네. 그 연합 세력이 되면은 정치적으로, 그래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밀어줄 수 있는 국회 구조로 바뀌게 되면은, 그때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이 공천을 적당하게 안배를 해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또 정계 개편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차기 총선에서 자기가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그것만 해소시켜주면은 자기가 어떤 정당에 소속되는가는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김한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작업들을 지금부터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뭐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김건희 씨에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에게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사진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는 왼쪽에 있는 상당히 오래전에 찍은 사진 같기는 해요. 김건희 씨가 셀프 카메라로 찍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사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게 나온 사진 아닙니까? 그렇죠? 눈에 띄는 미모라고 할 만큼 이제 잘 나온 사진인데, 절대 호감을 가질 리 없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왜 저렇게 잘 나온 사진을 소개를 했을까요? 마치 김건희 씨를 좋아하는 팬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쁜 사진을 골라서 저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 얼굴로 접대부 역할을 했다, 여저공원 역할을 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그런 말들을 늘어놓는 겁니다. 커튼 뒤에 숨지 마라. 목격자가 나타났다. 그 왜 저 사람이죠? 그 누굽니까?
초등학교 태권도 협회 회장이라는, 저는 초등학교 태권도 협회가 전국 규모로 따로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안재욱 맞죠? 지금 이름이 이제 여러분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그분이 이제 이른바 실명 증언, 안해욱, 죄송합니다. 안해욱. 예. 실명으로 이제 증언을 했다 이러는 건데, 그래서 추미애 씨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김건희 씨하고 안해욱 씨하고 둘이서 대면을 해봐라. 안해욱은 그날 라마다 르네상스 6층에서 김건희 씨를 봤다 하고, 김건희 씨는 전혀 아니라고 하니, 뭐 그러면서 또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까지 들먹이면서, 최은순 씨보다 뭐 안해욱 회장님은 74세다. 그래서 기억이 뭐 그 희미한 사람이 절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랬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또 이제 사진을 투장해가지고 뭐 성형 이야기를 또 했고, 그러자 지금 친정부 검사로 알려진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 또 뭐 입술선이 뭐 어떻다느니, 뭐 아랫입술이 어떻다느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손혜원 전 의원을 거들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 손혜원, 진혜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제불능이다. 추미애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구제불능이다. 청년 정의당 강민진 대표, 정의당 쪽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선 시기에 한다는 이야기가 고작 여성 배우자의 성적인 과거 이력 의혹 제기와 얼굴 평가라니, 민주당 스스로는 부끄럽지 않으신가? 남의 당 사람도 부끄러울 지경이다. 민주당인 내가 부끄러울 지경인데, 정의당인 내가 부끄러울 지경인데 민주당은 부끄럽지도 않냐? 논객 조은산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말을 세게 했는데요. 궁금해진 나는 급히 검색질을 해서 문제적 두 인사의 용모를 접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적 두 인사는 손혜원 전 의원과 진혜원 검사를 말합니다. 손혜원, 진혜원 두 인사의 용모를 접했다. 견적도 안 나오는 고생대 생물들이 거기 있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제 입으로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견적도 안 나온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점입 가경으로 들어가면서 1등을 하고 있는 후보보다는 2등을 하고 있는 후보의 입이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어제 한 말 오늘 한 말 뒤집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그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뒤집고 다니면서 하는 이유는 다급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모습을 앞으로, 오늘이 12월 중순쯤 돼 있는데 12월 13일, 이제 지금부터 그런 일이 더 심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